네, 반갑습니다. 허경영 로또백입니다. 네, 오늘 어제 오늘 날짜네요. 어제 승인됐고 2022년 대선 인터뷰 허경영 소득세 3,000원 주장에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지 않고 하는 허위 주장. 네, 반박 기사가 뜬 거예요. 보시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를 두고 소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허 후보의 재산은 1년 사이 190억 원이 넘게 불어났지만 소득세는 일반 직장인의 0.01%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세보다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니죠. 한 언론 매체가 아니죠. 기사가 일제히 다 떴습니다. 네, 음해하고 또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득권들의 또 하나의 그런 공작을 펼친 거죠. 이에 허 후보는 이 매체의 소득세 3,000원 납부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붕괴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매체의 주장대로라면 거의 탈세 수준이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가 납부한 세금 중앙선관관리위원회에서 선조사한 후 오류가 없을 때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허 후보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얼마 전에 소득세 3,000원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 명백한 가짜 뉴스다. 가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직 있나 보다. 중앙선관관리위원회가 내가 세금을 낸 걸 그대로 알고 있다. 보도한 언론사가 통일교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왜 음해하는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2019년과 2020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보면 종합소득세로 74억 8,600만 원이다. 3,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가 세금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매체의 주장대로라면 탈세 수준이다. 내가 낸 금액과 매체가 주장하는 금액 2에서 3억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모함인 것이다. 내가 납부한 세금을 중앙선관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한다. 둘 다 맞을 때만 이렇게 자료가 접수되지 아닐 때는 출마 자격 또한 박탈된다. 그렇죠. 엄청 까다롭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여야 그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의혹 그거 있고 의혹이 크기 때문에 먼저 검찰 수사에 넘어가고 그 박탈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것이 틀리면 허경영이가 중앙선관관리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미고 큰일이 날 사안이다. 이 자료의 출처자 중앙선관이다. 자료에서 보면 알듯이 19억 9천만 원 낸 사람한테 3,000원을 냈다는 말이 웬 말인가. 재산은 264억에 비례해서 소득세가 19억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관관리위의 순위를 매긴 것이다. 재산에 대비해 7.6%를 냈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후보다. 납부 금액 순위도 1등, 재산 대비 납세액 비율 순위도 1등이다.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개인 소득세고 법인 소득세 또는 또 따로다. 전부 아침 42억 가량이다. 엄청나게 세금을 냈네요. 그죠? 그런데 소득세를 3,000원 낼 것처럼 생겼나 보다. 2년 동안 법인과 개인으로 함께 낸 세금은 약 80억 원이다. 중앙선관위 자료도 함께 보도해줘야 정확한 보도가 되는데 편파적으로 왜 보도한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음해를 한 거죠.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요 자료를 보시면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1등입니다. 그죠? 이렇게 뻐짓이 있는데 이제는 거짓과 진실을 속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자들 다 사라져야겠죠. 이 재산의 공식 자료는 260억 원이 넘어가고 매년 19억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인데 거처하는 장소가 의아할 정도로 소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까지 평생 나는 일평남짓한 방만 사용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 집이 넓으면 안 쓰는 공간이 많지 않나. 지금까지 저 방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한 적이 없다.
근검과 검소함이 생활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고 생각해서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계속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분의 진면목을 보면 놀랍습니다. 굉장히 검소합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자는데 보면 딱 그 자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책들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죠. 식견도 얼마나 대단하세요. 어? IQ가 430입니다. 그 앞날을 내다보고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죠.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욕투성인데. 응? 그리고 제대로 된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고 지지율도 완전 사기고 비호감인데 그만큼 높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바탕에는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 국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한 것이다. 현재 정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를 외친다. 그 핵심은 부패다. 전부 부패다. 특히나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들이 겨냥된다. 하지만 나는 부패라는 단어를 없는 단어라고 생각도 한다. 왜냐하면 부패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공과 성취 그리고 쟁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성공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성취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은 이로써 남을 주는 것이다. 성취와 쟁취를 비교하면 성취는 자기 스스로 이룬 것, 쟁취는 마의 것을 투쟁해서 뺏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취만을 원한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스스로 즐기기만을 추구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얻는 것을 바탕으로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성공하는 건 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랑 한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진짜 성공은 이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결국 성공, 성취, 쟁취 모두 이익을 쫓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을 위한 이익이라는 점이다. 성공은 이타심을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다. 이타심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타인을 생각해서라도 좁은 방에서 생활하며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좁은 데서 잡니다. 이제 좀 국민들이 이 허경영 후보 기호 6번 허경영 후보를 정말 다시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월급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판공비 400억도 내 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 밥 먹는 식대비랑 집값도 내겠다. 수도세와 전기세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내 돈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다가올 수 없다. 나한테서 빼앗아 먹을 게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점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국민들이 힘든 것이다. 얼마든지 월 150만 원 혹은 1억 원을 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줄 수 있는 걸 주겠다고 한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을 국민들의 국가로부터 뺏기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덧붙여 내가 1평도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사기꾼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고 한 매체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 허탈할 뿐이다. 참고로 내 전체 소득 중 절반은 세금으로 나간다. 이게 내 성공론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결국 성공은 이타심에 밑받침되어야 하고 이게 우수한 사람이고 지금의 부자들은 이기심이 가득한 성취만을 위했던 사람들이다. 성공을 외치는 사람은 영웅이고 성취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종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부분 성취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정권 쟁취를 위한 성취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기업을 이끌고 있는 재벌들은 그나마 성공하는 단계에서도 달한 사람이라고 본다. 고용을 확대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고용을 확대하고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사회 기여도가 큰 것이다. 그렇죠. 네. 내 재벌관은 미국식 시장 자유 원칙을 충실히 따라한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 중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소유를 할 만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사람들의 소유권은 대통령도 뺏어가면 안 된다. 대신 과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념이 필수적으로 바탕되어야 한다. 현재와 역대 대통령 중 허 후보가 언급한 3대 원칙을 잘 지키고 점수로 따졌을 때 높은 대통령은 누구라고 봅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본다. 최악의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 전부 절제된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치고 도둑놈 10%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 측근들이
항상 문제다. 대통령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한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간 것이고 그 돈을 회수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 비공식적으로 돈을 챙겨 나온 사람도 없다. 이타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은 이타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노조를 반발하냐? 정치인들의 예산을 전부 가져다 쓰고 분배를 잘못했어다. 낭비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문제다. 그 예산은 무조건 아끼면서 좌천된다. 내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공무원이자 정치인들이다. 큰 문제다. 부정부패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과거 수감 생활을 지냈던 대통령들은 돈에 관심이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나는 기여했다. 통일에 기여했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대선 얼마 남지 않은데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한다. TV 토론에서도 여론조사에도 나를 빼고 있는데 내 인기는 시사링크에서 의하면 26에서 27%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상당하다. 지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안 해주니까 TV에 돈을 주고 하는 연설과 광고를 할 계획이다. 연설을 통해 당선을 노려볼 것이다. 자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두고 우리 국민들은 역대 안개 속 후보라고 비유하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광자와 견자로 비교될 수 있으며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의 방법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네, 이런 반박 언론이 떴네요. 네, 역시 국민들을 생각하는 후보는 정말 허경영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주위 분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고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루고 정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9일입니다. 우리는 3월 9일 당일날 갑니다. 당일날 가셔서 먼저 투표를 먼저 여러 번 적고 그 다음 다시 펴서 허경영을 찍고 기호 6번을 찍고 다시 적고 거기서 반을 접어서 다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혁명이 끝납니다. 네, 우리는 혁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큰 물결을 일었어. 정말 저 기득권 정치들 썩어 빠진 저런 도둑놈들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경영 로또백이었습니다.